자, 60번부터 봅시다. 마치 처음 시작하는 것 마냥. 자, AB 길이가 2루트 3, BC가 2. 삼각형 ABC에서 뭐 BC의 중점을 D. 그림 나와 있다고 문제 안 읽지 말고 분명히 그림에 표시되지 않은 조건들이 꽤 많을 겁니다. 그림의 담기가 다 힘들어서. 그래서 표시를 해가면서 꼭 읽어주세요. 그래서 BC의 중점이 D. 이렇게 여기서부터 중요하겠죠. 뭐 선분의 길이 정도의 표현이 돼 있으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선분의 중점이 딱 등장을 하고 그림 안에 지금 뭐가 보여? P가 하나 보여요. 그럼 나는 저 P가 뭐였으면 좋겠냐? 무게중심. 그치, 무게중심이면 좋겠어요. 그래야 써먹을 게 많거든. 그치? 일단 바라고 가는 거야. 무게중심인지는 이제 확인을 해봐야지. 왜냐면 이제 P가 어쨌든 AD 위에 있는 거니까 중선의 위에 있는 점인 거잖아. 그럼 내가 문제를 조금 생각을 할 때 P가 무게중심이면 조금 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놓고 문제를 읽어보면서 P가 무게중심인지에 대한 조건을 조금 더 이제 찾아보는 겁니다. 찾다가 실패하면 아닌갑다 하고 이제 뭐 그 포기하시고 풀어야겠죠. 그냥 비례식으로만. 그치? 자, AD 길이가 루트 7이래요. 중간에 뭐 나왔어? 중선의 길이 나왔죠? 우리 뭐 쓸 수 있어? 무게중심. 맞죠? 중선, 이게 중선이라며. 중선의 길이 나왔네? 여기 지금 지워져 있는데 크기 띄워놨더니 루트 7이라고 이렇게 나와있죠? 우리 중선의 길이 구하는 거 뭘로 구하기로 했었어? 유명하신 분 있잖아. 파푸스의 중선 정리를 이용을 해서 구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맞습니까? 그럼 파푸스의 중선 정리를 쓰게 되면 우리는 여기서 추가적으로 누구 길이를 구할 수 있습니까? AC. 그치, AC의 길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한번 구해봅시다. 어떻게 구하기로 했었죠? AB의 제곱 12입니다. 맞습니까? 더하기 AC의 제곱은 2배의 중선의 길이의 제곱 7 그리고 절반 BD의 제곱은 1이죠. 이렇게. 그럼 8 곱하기 2니까 16에 빼기 10이니까 4여서 따라서 AC의 길이도 얼마? 2 이렇게 나옵니다. 제정신이 아니니까 혹시 내가 계산 실수를 한다면 짚어주세요. 자, 봅시다. 이때 각 ACB의 이등분선 ACB입니다. 여기죠, 여기에 이등분선을 그렸대요. 두 개가 똑같대. 근데 지금 보니까 ABC는 우리가 방금 2cm를 찾으면서 무슨 삼각형이 됐어요? 이등변 삼각형이 됐어요. 근데 이등변 삼각형에서 각의 이등분선을 그렸대. 그럼 뭐야, 이거? 수직이겠죠, 수직. 맞지? 이렇게. 그러면 이 C도 중선이 된 겁니다. 한 꼭지점과 마주보는 변의 중점인 거잖아. 그치? 그럼 우리가 아까 처음에 가정을 했던 P가 뭐가 되는 거야? 그치, 무게중심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치사하죠? G라고 했으면 조금 더 좋았을 텐데. 됐습니까? 무게중심인 걸 찾아낸 겁니다. 그죠? 자, 그럼 봅시다. 이제 넓이들 계산해 주시면 돼요. 이것도 이제 넓이도 비례식 가지고 계산을 할 건데 그 다음에 어디까지 읽었냐? 우리 E. C와 AD가 만나는 점을 P 그리고 각 APE 여기 위에 있는 AP 여기도 또 각의 이등분선이래요. 이때 만나는 점을 뭐라고 불러? R이라고 부르고요. PR의 연장선과 BC와 만나는 점을 또 Q라고 하겠대. 그래서 두 개 지금 색칠된 부분의 넓이를 각각 S1과 S2라고 했을 때 그거의 비율을 구하겠다라는 거죠. 맞습니까? 여기는 승준이 너도 시험 범위가 많네. 그치?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얘네들의 넓이를 뭘로 계산을 하겠다라는 거야?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을 가지고 계산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짚어보면 여기 밑에다 조그맣게 써놓고 짚어보면 각의 이등분선이 주어졌을 때 성질이 뭐가 있었지? B가 맞다. 그치? 이렇게 있을 때 각의 이등분선을 이렇게 그리게 되면 맞죠? 여기 A 대 B의 비율이 밑에 것도 똑같이 몇 대 몇이다? A 대 B로 등장을 할 거다. 이렇게 나오는 게 각의 이등분선이었잖아. 맞죠? 그러면 얘를 어떻게도 활용해 먹을 수 있었어? 이 삼각형의 넓이가 각각 A 대 B로 쪼개진다. 맞습니까? 왜냐하면 높이가 똑같은 삼각형이니까 밑변의 길이비가 넓이비잖아요. 맞지? 그걸 써먹을 수 있는 거야. 그럼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조그만 삼각형을 변의 길이를 계산해서 구할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하겠다?
내가 여기서 초록색으로 이렇게 AP를 따로 이렇게 쭉 잡아보면 APE의 넓이를 구해서 맞죠? 그리고 AP와 PE의 길이를 구해서 비례식으로 여기 ER과 AR의 비를 찾고 나면 각의 이등분선 성질을 사용을 해서 맞죠? 그걸 넓이비로 쓰겠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근데 마침 얘가 직각이잖아요. 넓이 다 계산할 수 있을 겁니다. 피타고라스 정리 같은 걸 이용을 해서. 그치? 아까 P가 무게중심이라 그랬기 때문에 AP의 길이가 우리 얼마라고 찾아낼 수 있어요? AP의 길이가 3분의 1. 루트, 그치? 루트 7에 3분의 2. 그래서 3분의 2 루트 7. 그리고 뭐 계산식 안 쓰긴 했는데 뭐 공간상 그냥 암산합시다. C2의 길이는 2대 여기가 루트 3대 여기는 얼마? 여기가 2고요. 여기는 루트 3이야. 2 루트 3의 절반이니까. 그치? 그리고 똑같이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C의 길이는 얼마? 1. 그러면 요것 때문에 무게중심이라며 PE의 길이는 얼마가 되는 거야? 3분의 1. 그치, 3분의 1이죠. 그럼 우리는 피타고라스 정리로 AE의 제곱의 길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아, 밑변 길이 구할 필요 없지. 아, 구해야 되는구나. 넓이 구해야 되니까. AE의 제곱은 어떻게 돼? AP의 제곱, 제곱하면 얼마냐? 9분의 28인가요? 빼기 9분의 1. 그러면 9분의 27이니까 3 나오네. 따라서 AE의 길이는 얼마? 루트 3. 그럼 우리가 이거 가지고 뭘 구할 수 있어? 삼각형 APE의 넓이를 계산할 수 있겠죠. A, E는 저기로 갔다니까 좀 안에 갈 수 있는 아, 그러네. 나 왜 구했냐? 그러네. 아, 왜 구했냐? 멍청이. 야, 이거 지워. 아이. 여기까지만 해. 아이. 오늘 잘라. 아이, 아무튼 봅시다. 뭐 그럴 수도 있죠. 우리 컨디션이 제정신이 아니긴 해요. 아이,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루트다. 그러면 삼각형 APE의 넓이는 그럼 얼마예요? 1 곱하기 루트 3의 나누기니까 2분의 루트 3인가요? 맞지? 그러면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각의 이등분선 이 비례식을 넓이비로 쓸 수 있다라고 했잖아. 그치? 그럼 지금 AP랑 PE의 길이비가 몇 대 몇인데? 지금 3분의 2 루트 7대 3분의 1이니까 2 루트 7대 1인 거잖아요. 그치? 맞습니까? 그럼 나는 비례배분에 의해서 삼각형 PRE의 넓이는 2분의 루트 3이라는 길이를 어떻게 쪼개? 2 루트 7 플러스 1만큼 쪼갰을 때 어느 쪽? 1이라는 쪽을 주겠다라는 뜻인 겁니다. 이 비례비분이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루트가 등장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산해 주셔야 되거든요. 맞죠? 계산만 한번 해볼까? 그럼 유리화하면 어떻게 되냐? 2분의 루트 3에 27분의 2 루트 7 마이너스 1. 계산 개지저분해. 54분의 이거 약분할 수도 있으니까 그냥 곱하기 인체로 쓸게요. 유리화도 안 해도 됐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PRE의 넓이, S1의 넓이를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맞습니까? 그럼 같은 이유로 여기는 이제 조금 스킵을 할게요. 계산하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같은 이유로 AP의 길이를 구했으니까 우리는 PD의 길이도 똑같이 3분의 1에 루트 7 해가지고 계산할 수 있을 거고요. PC의 길이도 3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2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할 수 있겠죠. 그치? 그러면 나는 여기 있는 PDC의 넓이를 계산을 해서 똑같이 비례배분으로 주면 됩니다. 맞습니까? 그럼 PDC의 넓이는 어떻게 계산하냐? 방법이야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우리가 여기 지금 뭐 어떻게 쪼개면 내가 여기 PD, PB를 연결해서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 방금 우리가 위쪽에서 여기 초록색깔 넓이 구했었죠? 그거랑 여기 넓이가 어때요? 같겠지? 그러면 우리가 여기 전체 요 큰 넓이에서 뭐 밑변 곱하기 높이로 구해도 되고요. 아니면 뭐 전체에서 요 삼각형 넓이를 빼면 PBC의 넓이를 계산할 수 있을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그거에 얼마야 PDC는?
절반이 되겠죠. 왜냐면 똑같이 밑변이 얼마로? 절반으로 쪼개졌으니까. 맞습니까?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 똑같은 방법으로 비례배분을 통해서 S2의 넓이를 계산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해 주시면 뭐 여러분들도 뭐 특별한 성질 안 쓰더라도 쉽게 S1과 S2의 넓이를 계산 실수만 안 하시면 계산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비례식을 세우게 되면 뭐 약분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루트 7이 나오겠죠. 이걸 통해서 정리만 해주시면 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그치? 그래서 하프스의 중선 정리랑 여러 가지 도형적인 성질들을 사용을 해본 문제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문제 읽어가면서 천천히 그림에다가 필요한 조건들을 추가도 해보고 이런 유형일 겁니다. 됐습니까? 일단 여기 이 문제는 여기까지 설명해도 괜찮겠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몇 번? 62번. 그죠? 자, 아이고. 그림이 조금 적습니다. 문제가 길어서. 자, 주어진 이차함수의 fx의 꼭지점을 a, y축과 만나는 교점을 b라고 했을 때 꼭지점과 y절편을 지나는 직선의 l이라고 하겠대요. 그 직선의 방정식을 gx라고 해서 우리는 뭐 꼭지점의 방정식 그 좌표랑 y절편을 찾아가지고 a 직선 l을 세워도 되는데 맞죠? 우리는 어차피 해석하는 부분이 뭐예요? 요것만 해석을 할 거란 말이야. 여기 fx가 gx보다 작거나 같다. 더 정리하면 fx가 gx보다 작거나 같다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gx고 이게 fx잖아. 그러면 우리 2차 부등식 분명히 그림으로 해석할 줄 알아야 된다라 그랬었죠. 요건 시험 범위잖아. gx가 더 큰 부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x 입장에서는 그리고 a에서 b까지예요. 여기 맞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잖아. 별거 없어. 이게 끝이에요. 그냥 얘를 풀면 뭐가 나온다? A에서 B까지. 근데 우리가 A를 어떻게 구하면 돼? 이 fx의 꼭지점의 좌표잖아. 그치? 표준형으로 대충 바꿔보면 x 플러스 2분의 p의 전체 제곱 플러스 어쩌고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p랄 거예요. p일 거예요. 여기는 0이고. 맞지? 이렇게. 그래서 그 사이에 들어가는 x가 몇 개였으면 좋겠다? 그냥 10개였으면 좋겠다. 그걸 만족하는 p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달라는 아주 그냥 간단한 문제입니다. 근데 얘를 고른 이유가 뭐냐면요. 그림이 나와 있어서 여러분들이 해석을 딱 요렇게만 하고 끝낼까봐 그래. p의 조건이 뭡니까 지금? 양수래요? p가? 그냥 p가 정수래요? p는 뭐래? 0이 아닌 실수래요. 그냥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0이 아닌 실수래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그림이 지금 마치 모처럼 그려져 있어. p가 양수인 양 그려져 있는 거예요. 축이 왼쪽에 있게끔. 맞죠? 근데 축이 오른쪽에 있으면 안 돼 지금? 문제 조건에서? P가 양수 왜? Y절편 양수 누구 맘대로? 그러니까 그걸 믿지 말라고. 그냥 그려놓은 거잖아. y절편이 음수면 안 된대 문제에서? y절편 음수면 안 된대요? B좌표가 근데 그러니까 그림이 이 상황이 아니라 조건에 따라서 그림이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는 거예요. 저걸 어떻게 안 믿어요? 그러니까 믿지 말라고. 내가 분명히 매번 얘기하잖아. 그림 나올 때 그림 믿지 말고 문제에서 다 해석을 하는 거예요. 조건들을 문제에 적어놓습니다. p는 0이 아닌 실수예요. 그래서 우리는 플러스 p라고 해서 그림이 힌트로 나와 있어서 마치 양수처럼 보이게끔 힌트를 준 거야. 맞습니까? 문제는 p의 양수라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림이 이것뿐만 아니라 p가 만약에 음수라면 이렇게도 그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현재 대충 그려보면. 두 명으로 나눠서 봐요. 네, p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나눠서 보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어차피 우리가 꼭지점과 y절편을 지나는 직선을 기준으로 아이고 그림이 이상한데 다시 컨디션 남겨요. 얘랑 얘를 지나는 직선으로 이렇게 그려서 똑같이 gx가 큰 범위를 찾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y절편부터 꼭지점 사이의 x를 찾는다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어요. 맞습니까? 근데 그림만 보고 p가 양수여서 얘가 마이너스 2분의 b랑 0 사이에 10개의 양수, 그럼 이 안에 마이너스 10까지 가능해. 이렇게 해서 그래서 p 값을 양수만 2개를 찾아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맞죠? 그래. y절편이 양수인 건 모르는 거예요. 네, 모르는 거예요. 그림에서 그냥 그 중에 하나만 제시만 해준 거고요. 문제에서 p가 양수라는 얘기를 전혀 안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속지 말라라는 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해를 쓸 때 마이너스 2분의 p부터 어디까지 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뭐가 p가 양수인 경우에나 그런 거고 p가 만약에 음수라면 0부터 마이너스 2분의 p까지다도 지금 해가 가능하다라는 뜻인 겁니다. 맞죠? 이런 부분에서 속지 마세요. 그래서 그림에서 p가 양수처럼 그려졌다라고 해도 문제에서 p가 양수라고 얘기를 안 했으니까 맞지? 그거 가지고 믿고 그냥 대충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림 나와 있을 때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야. 그림만 믿고 문제 안 읽고 그냥 풀어서 틀리는 거. 알겠죠? 그 많은 수많은 경우 중에 하나만 준 겁니다. 그래서 여기 10개가 들어가려면 그냥 부등식 푸는 거잖아. 요 그림을 지울게요. 그러면은 여기 10개 들어가려면 0부터 몇 가지 들어가야 돼? 10개면 0부터 뭐야? 마이너스 9까지죠. 0부터니까. 맞지? 따라서 마이너스 2분의 p가 마이너스 9랑 마이너스 10 사이에 있으면 되는데 10개여야 되니까 얘만 등호가 가능한 거고요. 위에 보일라나? 보이겠지 뭐. 따라서 p는 18보다 크거나 같고 20보다 작다가 되는 거니까 만족하는 p 값은 18이랑 19 이렇게. 맞죠? 밑에 거에서는 같은 이유로 아마 마이너스 18부터 거꾸로구나. 마이너스 20부터 마이너스 18까지 나올 겁니다. 이렇게. 맞습니까? 따라서 여기서 해당하는 p는 마이너스 18이랑 마이너스 19. 그럼 p의 최대값은 얼마? p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19니까 정답은 38 이렇게 나옵니다. 저 1 나왔어요. 당연하지. 이거 2개 뺐으니까. 당연하지. p가 양수라고 넣으면 2개 빼면 1 나오죠. 맞죠? 잠시만요. 그러면 1, 4분의 있을 때랑 2, 4분의 있을 때 다 줘야 되는 거예요? 3, 4. 아니지. p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만 나눠서 보면 돼요. 얘는 어쨌든 3, 4분면은 안 생겨요. 1, 4분면이나 3, 4분면에 생길 수가 없어요. 맞습니까? 그런 부분에 조금 조심을 해주세요. 그림이 여러분들이 아마 얘를 보고 해석하기로는 되게 쉽게 해석이 되는 문제인데 그림이 요거 한 가지만 생기는 경우가 맞다 이렇게 믿어버리면 틀릴 수 있는 아주 낚이기 좋은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냈어요.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넘어갑시다. 자, 원파트처럼 보이시면 뭐 할 말은 없지만 어쨌든 원도 시험범위니까 자, 이차함수의 그래프 위의 점 C의 좌표를 A, B라고 하겠대요. 2A-B 플러스 9가 0을 만족시키는 점 C를 중심으로 하고 맞죠? 지금 요 조건이 날짜가 조금 오래돼가지고 이게 좀 오래된 문제라서 예전에는 15년도에 이제 고1 때 부등식의 영역이라 그래서 점이 어떤 영역에 속하기 위한 조건 해가지고 배웠던 파트가 있었어요. 근데 그걸 이용해서 지금 힌트 A랑 B의 위치에 대한 힌트를 준 건데 우리가 그냥 부등식으로 해석을 하면 되는 거라 별거 없습니다. 자 봅시다. 지금 얘가 뭐야? 해석을 하면 그냥 A랑 B가 지금 X좌표, Y좌표잖아요. 하나씩 그냥 따라오자면 그쵸? 그러면 앞에 있는 식을 그냥 X랑 Y로 바꿔서 보면 2x-y 플러스 9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요 관계식을. 맞죠?
맞습니까? 등호예요. 그러니까 등호로 여기 관계식을 직선으로 보면 그치? 이렇게 놨을 때 그러면 a, b가 0보다 크다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얘랑 비교를 했을 때 얘보다 어디 있었으면 좋겠다? 위에 있어. 그치, 위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냥 간단하게 맞죠? 별 뜻은 아닌데 어렵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그냥 설명만 드립니다. 우리가 2차 부등식 해석하는 걸 배웠기 때문에 충분히 추론할 수 있는 조건 중에 하나예요. 그래 나와 있잖아. 2a bx-9 맞죠? 직선 y는 2x 플러스 9에 접하는 원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해달래요. 맞습니까? 그러면은 원의 넓이의 최대값이니까 사실 나는 뭘 구해달라는 거야? 원의 방정식을 구해달라는 거야? 원의 반지름을 구해달라는 거예요? 그렇지, 원의 반지름. 그러면은 여기 위에 있는 C에서 얘가 지금 2x라고 잘렸는데 플러스 9입니다. 그림을 좀 키우면서 숫자들이 잘렸어요. 여러분들 프린트에는 예쁘게 나와 있죠? 결국은 뭐 구해달라는 거야? 이 C에서 어디까지? 이 직선까지의 최단거리, 그러니까 최대거리죠. 요걸 구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 C의 위치가 어디 위에 있는 거야? 그치, 저기 2차 함수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조금 어렵게 나와 있지만 a,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 여기 시점에서 y는 2x 플러스 9라는 직선까지의 최대거리를 구해달라는 거죠. 맞지? 이거 왠지 해석을 어려워할 것 같아서 그냥 내본 겁니다. 이 조건 때문에. 맞죠? 됐습니까? 그럼 구해봅시다. 어떻게 돼요? 이거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쓰면 되지? 그럼 거리 D는 어떻게 나와? 이거 2x-y 플러스 9는 0 이렇게 정리하면 루트 5분의 거리는 절대값 2차 함수 그래프도 잘렸어요. 네. 근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여기서 그죠? 2a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2a 그럼 뭐야? 플러스 3 뺀 거니까 그 다음에 플러스 9 이게 이제 반지름인 거잖아요. 그쵸? 요거의 최대값 구해달라는 거지. 근데 사실 이거 조금만 이제 생각 있는 사람들은 뭐라 해야 되냐, 범위가 없어도 최대값 물어봤으니까 이 절대값을 어떻게 풀려야 되겠다 바로 유출을 할 수는 있기는 해요. 문제를 풀 때 모의고사 같은 거 보면 여러분들이 시간 같은 게 없잖아.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도 그래야 돼? 문제도 물어보는 게 최대잖아. 그치? 얘는 절대값 때문에 앞에 마이너스가 붙을 수도 있고 플러스가 붙을 수도 있어요. 원래 범위에 따라서. 그래서 원래는 얘의 절대값이 얘를 보고 A의 위치를 보고 지금 얘가 요걸 만족하면 위치가 어디냐면요, 요 그래프 아래쪽에 존재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직선 밑쪽으로. 왜냐면 이제 이것도 부등식의 영역을 조금 해야 되는데 B가 2a 플러스 9보다 작았으면 좋겠다라는 뜻인 거잖아. 그치? 맞죠? 그러니까 A를 집어넣었을 때 Y 값으로 B가 2a 플러스가 나오는 데가 딱 요 직선 위인 거잖아. 맞지? 근데 B 값이 이거보다 어때? 작대. 결국은 이 직선보다 아래쪽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그걸 해석해서 푸는 건데 최대값 물어봤잖아요. 2차 함수잖아요. 최대값 나오려면 얘가 그대로 나와야 될까요? 마이너스가 붙어 나와야 될까요? 그대로 나와야 돼요. 최고차이 음수여야 최대값을 구할 수 있을 테니까. 맞지? 맞습니까? 그래서 그냥 그렇게 풀어버리셔도 상관없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자, 아무튼 그냥 생각이 없어서. 그럴 수 있지. 자, 그래서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12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요. 그럼 우리는 최대값이 어떻게 되는 거야? 위에 거 2차 함수니까 바꿔주시면 어떻게 바뀌어? 마이너스 a의 전체제곱 이렇게 바뀌죠? 그럼 플러스 4 마이너스 4니까 플러스 16 이렇게 되나요? 맞지? 따라서 a가 얼마일 때? 2일 때 최대값이 얼마다? 16이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내가 구해야 되는 원의 반지름의 최대값은 루트 5분의 16이 되는 거고요. 그치? 그럼 원의 넓이의 최대값은 얼마가 된다?
5분의 256. 56. 그렇지 256 파이 이게 최대값이 되는 거죠. 따라서 p 플러스 q 값은 얼마나? 261 이렇게 계산이 될 겁니다. 쳤다가 뭐야? 아무도 안 남았어. 그냥 딱 보자. 시간도 얼마 없는데 뭐. 이렇게 나왔는데. 2개였나? 팬들도 언제 나오는 거야? 지금 한 2번 했잖아. 파푸스도 했고 그 전문제도 했고 이게 섞여 있어서 어쩔 수 없습니다. 평면좌표만 따로 잘 나오는 그 파트 그런 모의고사 문제는 없거든요. 자, 71번 봅시다. 그리고 이것도 중요한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이제 도형의 성질이 하나 등장을 해서 내봤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y는 x 플러스 10 아무튼 여기 10 다 달렸어. y축과의 교점을 a 그리고 3x 마이너스 6 x축과의 교점을 b 그리고 뭐 둘의 교점을 c 그리고 x축에 있는 점 d에 대해서 d는 아직 안 나왔어요. 그치? a보다 큰 쪽에 있는 d에 대해서 a, b, d의 넓이가 a, b, c의 넓이랑 같아졌으면 좋겠대요. 그런 d의 위치를 골라달라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풀기 시작을 할래? 일단 찍고 보자. a, b, c의 넓이부터 아마 계산을 하려고 들 겁니다. c를 가지고. 그죠? 뭐 틀린 방법은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d의 위치를 잡고 나면 맞죠? 우리가 밑변의 길이가 계산이 되거든. a 빼기 2. 그러니까 c의 위치를 계산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뭐 신발끈 공식을 쓰든지 해가지고 a, b, c 넓이를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쵸? 그리고 나면 넓이가 나왔으니까 d의 위치가 여기쯤 찍힌데 a가 2보다 크다라고 그랬으니까 그럼 여기가 밑변이고 높이가 이거니까 나누기 2에서 넓이 나옵니다 해가지고 d의 위치를 찾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맞죠? 풀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도형의 형질을 이용을 하게 되면 조금 더 편하게 풀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많이 써봤거든. 여러분들도 오늘도 썼어. 아까 그 뭐야 파푸스 중선정리 문제 풀면서 썼었어. 비슷한 거. 맞죠? 근데 이런 문제에서 떠올리기가 쉽지 않아요. 넓이가 같다 나왔을 때. 어떤 문제냐, 어떤 성질이냐면요. 높이가 같은 삼각형입니다. 이렇게. 높이가 같은 삼각형은 뭐가? 밑변의 길이가 그렇지, 넓이의 비랑 같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어떻게도 썼었냐면요. 밑변의 길이가 같고 높이의 길이가 같으면 넓이가 당연히 똑같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썼었냐면요. 평행선 사이에서 밑변의 길이를 공유하는 두 삼각형은 넓이가 어떻다? 같다. 즉 여기서 A, B, C랑 이렇게 D가 이렇게 있으면 삼각형 ABC의 넓이와 삼각형 DBC의 넓이가 어떻다? 같다. 요거를 중학교 때 많이 썼을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요 성질을 어떻게 여기다 활용을 할 거냐면 그쵸? ABC랑 넓이가 똑같으면 좋겠다라고 그랬으니까 요 점 C를 지나면서 C는 계산을 하긴 해야 됩니다. C를 지나면서 어떻게? AB랑 어떻게? 평행하게 평행해 보이게 이렇게냐? 평행해 보이냐? 네, 그렇다고 해주세요. 평행하게 직선을 그리게 되면 그때 여기 만나는 점을 우리가 D라고 적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밑변의 길이를 AB로 했을 때 ACB와 ABD의 넓이는 어때야 된다? 똑같아야 된다라는 거죠. 얘가 밑변이고 평행선이니까 이 직선과 요거 사이의 거리가 높이가 될 거거든요. 맞습니까? 이해되십니까? 자, 그럼 구해봅시다. C의 좌표. 둘이 연립하시면 되죠? 3x-6은 마이너스 x 플러스 10. 그럼 4x는 16이니까 x는 얼마? 집어넣으면 y는 얼마? 6인가요? 이렇게. 그럼 4,6을 지나고 a, b와 평행해야 되는데 a는 좌표가 어디예요? 0, b는 좌표가
2,0이죠. 그러면 직선의 기울기 얼마? 마이너스 5입니까? 그치? 따라서 내가 지금 노란색으로 그려낸 요 직선의 기울기, 아니 직선의 방정식은 y-6은 마이너스 5 가로 열고 x 빼기 4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는 그때 뭘 구하면 끝나는 거야? x절편을 구하면 끝나는 거겠죠. 맞지? 따라서 마이너스 6은 마이너스 5x 플러스 20 5x는 26이니까 x는 얼마다? 그렇지. 그래서 a는 5분의 26이다 이렇게 찾을 수가 있겠죠. 고민 이해되십니까? 이런 도형 성질을 이용해서 쉽게 조금 더 편하게 구할 수 있어요. 모르더라도 못 푸는 문제는 아닌데 아니면 조금 더 편하긴 하겠죠. 됐습니까? 자, 마지막인가요? 자, 주향수 AB에 대하여 좌표평면 이해죠. P를 지나고 OP의 수직인 직선이 Y축과 만나는 점을 Q라고 하자. 마이너스 A분의 1,0에 대하여 삼각형 OQR의 넓이의 최소값을 구해달래요. 이거 풀어본 거 있으십니까? 이거는 그냥 내긴 했는데 최대값 최소값 문제라서 맞죠? 여러분들이 이제 그림 상황을 직접 좌표평면 위에 그려가면서 넓이를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문제인 겁니다. 한번 보죠. 어떻게 해야 돼? 좌표평면 위에 1사분면이니까 여기 잡을까요? P가 A, B가 어딘가에 있습니다. 맞죠? PQ를 지나고 OP의 아이씨 좀 안쪽에다 놓으니까 OP의 수직인 직선이 Y축과 만나야 된다니까 OP O는 원점 이거랑 수지 여기가 좌표가 얼마래? Q 맞죠? 그리고 마이너스 A분의 1,0 R 여기 이렇게 있으면 OQR의 넓이의 최소값을 구해달랍니다. 됐습니까? 어떻게 풀면 될까? R이 뭐였죠? 여기요. 마이너스 A분의 1,0 일단 좌표부터 한번 찾아볼까요? 점들의 좌표들 일단 OP의 수직이어야 되니까 OP의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죠? 그치 A분의 B 그럼 걔랑 수직이래 얘는 기울기가 얼마인 거죠? 마이너스 B. 그치 마이너스 B분의 A 그러면서 A, B를 지나야 된답니다. 그럼 직선의 방정식이 어떻게 돼요? Y 빼기 B는 마이너스 B분의 A에 X 빼기 A 됐습니까? 그러면 Y는 마이너스 B분의 A 플러스 B분의 뭐야? A제곱인가요? 플러스 B 이렇게 나옵니다. 나 틀린 거 없죠? 컨디션이 별로라서 계산 실수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얘가 어떻게 돼? Q의 좌표가 뭐예요? 0, 그렇지 B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렇게 통분해서 쓸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X절편은 뭐지 그러면? 구할 필요는 없는데 한번 구해볼까? 마이너스 B제곱은 마이너스 AX 플러스 A제곱 넘어오면 딱히 쓸모는 없네요. 자 그러면은 우리 OQR 넓이 최소값 구하려잖아. 맞습니까? 어떻게 넓이 구하면 될까요? 그냥 공식 씁시다.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잖아요. 밑변의 길이 얼마예요? A분의 1 곱하기 높이는 2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B제곱 거기에 얼마? 2분의 1 11월이네. 아이고 내가 왜 문제 잘못 낸 거네. 아이, 이거는 지금 못 푸는 문제구나. 미안합니다. X 출발. 아니 이거 수하에 산술기야 써야 돼. A랑 B가 양수일 때 눈치챘어야 되는데 난 신발끈 공식 때문에 낼라 그랬는데 그것도 필요 없는 문제인 것 같고 지금 X 출. 지금 얘가 신발끈 공식으로 해결해야 되는 거라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두 양수일 때 얘가 항상 2AB보다 크거나 같거든요. 그래서 최소값이 넓이가 1이다 이렇게 나오는 문제인데 단위가 맞네. 산술기하로 푸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산술기하 써야 되는 문제라서 뭐 적평면이랑 연관은 있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해결은 조금 힘들 문제인 것 같아요. 괜히 풀어보라고 그랬네. 79번은 제외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거 이외에도 지금 안 풀어도 되는 문제들이 몇 개 있기는 해요. 56번 같은 경우도 원파트 시험 범위 안 들어가는 친구들은 배제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등분선이 뭐 AB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 구하라 그랬는데 내가 봤을 때 원으로 해결해도 될 것 같고요. 57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시험 범위 아니에요. 그래서 다 빼버리세요. 대칭 이동 이용을 해야 돼서 여기 이동 들어가는 친구들만 시험 범위에 해당을 할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도형 부분 사실 앞에 뭐 좌표평면이랑 직선까지는 그래도 그나마 앞에 도형적인 성질들이 이용이 되면 조금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림만 오해만 잘 안 하면 돼요. 문제 꼼꼼하게 읽고 조건들 체크해 가면서 다음 주에는 아마 원에 대해서 할 건데 이제 이 부분이 모의고사 문제로 나오면 굉장히 어렵겠죠. 그치? 그래서 다음 주 일요일 오기 전까지 문제 많이 풀어보면서 원에 조금 익숙해집시다. 그래야 모의고사 설명도 이해가 잘 될 겁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